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빠구 정병의 정병입니다. 2020년 3월 잠깐 핫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점천수와 짱태우가 코카인 마약을 했다고 폭로방송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결과를 알려드리자면 점천수는 기소 의견으로 넘겨져서 지금 재판 진행 예정이고, 짱태우씨는 무혐의 종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뜻이죠. 긴 시간 동안 이상민이 짱태우는 마약을 했다고 주장을 했으니 마약쟁이로 누명을 쓰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짱태우씨가 인터뷰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짧게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도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 짱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된 사건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설명 좀 해주신다면. 5개월 전에 저랑 금천수랑 민이상, 장토끼라는 사람과 4명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가서 5박 7일 동안 재밌게 놀러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전수가 마약을 흡입을 했어요. 제가 영상을 찍었었고 민이상이 그 영상을 제가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나도 보내달라. 지금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전수가 이렇게 마약하는데 태우씨가 찍은 거. 네네네.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보내줬어요. 이상민한테 이제 개인 소장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민은 그거를 개인 소장이 아닌 협박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준 건가요? 상민이가 어떤 동생인지도 몰랐고 처음에는 좋은 동생인 줄 알았죠. 웬만하면 개인 소장 친구끼리 하자 그러면 개인 소장 하는데 재미로 보라고 주신 거예요? 네네네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협박으로 될지는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이상민 씨가 4개월 정도를 짱태우는 마약쟁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되게 웃긴 게 민이상이 방송을 켜가지고 약을 했다, 마약쟁이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30만 유튜버라고 해도 아무도 몰라. 증거가 일단 있어야 되니까 30만이든 3만이든 그러니까 별개고. 결국에는 그거를 다른 방송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피해가 있었냐면, 친인척 대구에서 친구들끼리 피고 마약했다던데, 제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도 손가락질하면서 마약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고 되게 심했죠. 그래서 이상민 씨한테 어제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 인터뷰를 3개월 전에 했으니까 결과도 나오고 해서 이상민 씨의 입장이나 아니면 뭐 인터뷰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따로 드릴 말씀 없다고. 더 이상은 할 말이 없겠죠. 왜냐면은 자기가 거짓 진술을 하며 판결이 내려왔으며 공약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을 약속지키겠습니다 이래놓고 지금 이제 와가지고 나 수라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뭐 30만 유튜버를 삭제하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자기의 돈벌이고 어릴 때부터 키워왔던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4개월 5개월 동안 나를 욕해왔고 나를 씹어왔고 왜 또 이제 이야기를 꺼내냐는 시대가 많아요. 근데 그 판결이 이제 나왔어요. 6월 24일부로 나와가지고 경찰서에서도 반대로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이상민이 방송에서 형사님이랑 전화 내용을 녹음을 해가지고 키고 간 거예요. 형사님 입장에서는 사건 중인 조사를 방송에다 알리고 그것도 공무집행방해로 형사님들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욕도 많이 했었는데 모욕죄나 뭐 명예훼손, 무고죄 이렇게 다 고소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모든 겪어가지고 변호사 비용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무조건 저는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국립 입장에서 봤을 때 솔직히 이게 마약쟁이라고 하고 짱태우 막 이러면서 언급하면서 욕도 많이 했고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최소 벌금 이상은 확정인 것 같거든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합의를 봐야 됩니다. 합의를 보고도 잘못되면은 꼴이 될 수도 있다. 기방의 목적이 너무 심해서 사실 집행유예나 징역도 충분히 가능할 상황인 것 같고, 마약을 안 했는데 마약쟁이라고 하면 스트레스나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희 가족들, 친인척들, 나랑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 그런 애들이 이제 저를 봤을 때는 되게 마음이 아팠죠. 부모님이 저보다 더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럼 실제로 부모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봤나요? 마약 했냐고 대구 내려오라고. 대구 내려와가지고 이걸 보고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내려가가지고 마약 한 적 없다, 얘가 그냥 추측성으로 신고한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저희 부모님도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에요. 이상민이가 방송을 켜가지고 제 욕을 하며 저희 팬들 욕을 하며 되게 이게 내로남불 같아요. 저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은 주 목적이 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 팬들한테 마사지 받고 싶다 20만원 받아가고 뭐 한다 10만원 받아가고, 자기가 받았을 때는 고맙습니다 형님, 나한테 했을 때는 5만원 ATM기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며, 그럼 자기는 방송을 켜서 왜 돈을 벌고 저까지 욕을 하다 안 되니까 저희 팬들까지 욕을 하고, 팬들까지 욕을 안 되니까 저희 주위 사람들까지 욕을 하며, 처음부터 신고 목적 자체가 틀렸던 거죠. 사과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 사건 이후에 상민 씨가 사과를 했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전혀 한 번도 없어요. 뻘컵님 방송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잘못을 했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 사과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영상을 찍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방송을 켜서 또 욕을 했어요. 뻘컵님이랑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 영상을 언제 찍었냐라고 하니까 수요일 날 찍었대요. 근데 목요일날 내 욕을 하고 이게 앞뒤가 틀린데 말이 안 맞지 않냐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은 훈계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그러고 나서 꼬라지도 보기 싫어가지고 뭘 하든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상민 씨가 방송에서 만약에 짱태우, 점천수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무혐의가 나온다면 30만 유튜브 본인 채널 삭제한다고 이런 공약도 걸었었고, 자살을 한다, 사과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이제 음성 판결이 나오고 나서 신태일이 전화를 했는데 하는 말이 욕을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뭐 계정 삭제는 일단은 신경 안 써요. 왜냐면은 자기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사과를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사과를 자기가 받을 게 없잖아요. 자기가 신고해놓고 결국에는 답이
영상이 나왔잖아요. 지금 본인 채널을 삭제를 안 한다, 백제라 영상 올려놓고 댓글을 막아놓고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이거를 약점으로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유튜브에 푼다, 영상이든지 사진이든지 폭로를 한다, 협박을 하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승희 씨나 다른 사람들도 찍었다고. 네, 제가 볼 땐 협박이 하는 행동 보면은 막말로 이제 점선수가 룸에 가서 인사를 받는 장면, 뇌물을 받는 장면이 자기가 영상을 찍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는 신고 목적으로 찍었다. 분리하면은 신고 목적이에요. 분리하지 않을 때는 협박을 하다가 점선수가 말을 안 듣는다, 방송 켜서 나는 신고 목적으로 찍었다. 신고 목적으로 찍었으면 바로 신고 목적으로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번에도 그래요, 여러분. 마약 사건에서도 베트남 갔다 오고 나서 3개월 동안 점천수를 이용하다가 안 돼. 결국에는 신고를 한 거죠. 이용한다는 게 뭐 영상 조회수나 실시간에서 후원받는 거나, 그게 하다 보다가 안 되니까 저랑 천수랑 같이 살다 보니까 태우가 조정을 하는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점천수는 저한테 조정을 당할 만한 머리가 아니에요. 이 머리는 저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애입니다. 조정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똑똑하네. 그리고 점천수가 아직까지 저한테는 연락이 와요. 민이상 다른 애들한테는 연락 안 하잖아요. 근데 이상민이 오늘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정배훈이 방송에 나가는 것도 알고 하다 보니까 선수한테만 전화해서 사과를 했대요. 마약 여자를 떠나가지고 남자 대 남자끼리 정을 나누러 여행을 갔으면은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저랑 정배훈님이랑 방송을 끄고 누구 욕을 했어 만약에.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듣고 갖고 있다가 너 누구 욕했었지 라고 알려주고,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고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실 생각입니다. 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구에서 7월달에 대구를 내려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되게 힘들었죠. 뭐 4, 5개월 동안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며 죽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상민 씨가 방송에서 점천수는 일단 마약을 확실하게 했고 여행을 같이 간 사람인 짱태우도 마약을 했다라고 이상민 씨가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 요번에도 4명에서 여행을 갔는데 왜 자기들은 안 했고 우리는 했다 생각으로, 아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태우가 시켜서 했다, 저는 시킨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마약 자체를 시킨 적이 없어요. 점천수에게 그냥 자기 말대로 다 나오는 거죠. 증거는 추측이다. 그리고 방송을 켜서 점천수는 성기털에서 양성이 나왔고 짱태우는 성기털이 없어서 검사를 못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짱태우 씨가 양성이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상민 씨가 또 해명을 했었는데, 저번에 짱태우 씨가 털을 다 밀었고 탈색을 했고 안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머리 탈색은 색깔이 너무 튀어나서 원래부터 하려고 했었고요. 성기털은 뽑아갔습니다. 털이 있나요? 지금도 있고, 그때도 스무테스트 가위로 자르다 보니까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제가 며칠 고생을 했거든요. 자기 말로는 뭐 안 했다.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성기털, 겨드랑이털, 머리털 3가지의 검사를 했는데 왜 성기털을 안 했다고 하셨나요? 라고 경찰관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이상민 씨랑 최근에 통화한 적이 없다. 그 사람 안 되겠네. 그 사람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건 이후에 이상민 씨가 집으로 찾아가서 둘이 싸웠던 사건이 있었죠. 유튜브에도 이상민, 짱태우 현피 영상이라고 남아있는데 왜 갑자기 둘이 싸우게 된 건가요? 자기가 언급을 했잖아요. 마약 폭로를 했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사생활 폭로에다가 여자 만난 거 도발을 막 한 거죠, 저를. 그래가지고 패버릴까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시청자들한테 울어 끌려가지고 태우가 팬단다고 가라 이렇게 돼가지고 집에 온 거죠. 아, 그래서 간 거예요? 네. 갑자기 와가지고 욕을 하며 왜? 때려봐라라는 식으로. 제가 거기서 때리면은 잡혀가겠죠. 신고하겠죠.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때리겠다 생각했어요. 하게 때릴게 라고 하니까 신고할 건데 그 한마디가 이제 그럼 못 때리죠. 신고한다는 뜻이니까. 사건 이후에 이런저런 피해를 많이 입으셨고, 그 이유가 일단 가장 큰 게 이상민 씨의 여러 가지 폭로와 마약쟁이 주장이고, 두 번째가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유튜브 이루는 씨하고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요거는 뭔가요? 그 부분은 인천에 올라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연애를 하게 됐어요. 되게 이게 애매한 게 여성분이 저랑 만났다고 풀었어요. 그 다음에 저랑 성관계를 한 썰을 풀었어요. 갑자기 왜요? 이상민이가 윤태 방송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누리나 마지막으로 만난 남자 누구냐? 짱태우?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상민이 이간질에 들어갔겠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방송에서 까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충격 먹은 이유가 한 가지가, 이룬이랑 민희상이랑 먼저 성관계를 하고 나서 저는 사귀었는데 저는 몰랐죠, 성관계를 한지를. 그거를 사귀고 나서 알았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이상민이랑 성관계를 했다는데 이상민이랑 자꾸 맨날 같이 만나는데 이상민 보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헤어졌는데 얼마나 사귀었어요? 한 달도 안 나. 한 달 안 됐고. 그래가지고 헤어졌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민희상이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이제 윤태 방송 넘어가고 이루리까지 엮여가지고, 지금 말하면 그때 많은 팬들이 떠나갔죠. 성인 남녀가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사귈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없는데, 방송인이 그런 썰이 풀려지면은 여성 팬들이 떠나가는 건, 예를 들어서 역캠이 어떤 남자 유튜버하고 사귀고 했다 그렇게 해버리면 남자 팬들 다 떠나갈 거잖아요. 그런 느낌 뭐 비슷한 거 아닐까요? 점천수 씨가 뭐 추가 폭로할 게 있다고 연결을 원하시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보세요, 천수씨.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왜요? 그냥요. 천수씨 무슨 폭로할 게 있으신 건가요? 일단 궁금한 거 먼저 물어보세요. 천수씨 마약 했어요? 넌 마약했어?
했어요. 현수 씨 저번에 안 했다면서요, 저랑 인터뷰할 때는. 그건 거짓말. 내가 경찰 수사에서 다 했다고 조사받았어요. 왜 저기 구라를 치세요? 정배우 씨니까 구라치죠. 나한테는 구라쳐도 되는데 시청자한테 구라친 거잖아요. 이게 인터뷰였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민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도 저는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었나요? 태우 형을 어떻게 됐냐 물어보더라고요. 음성을 왔다 가니까 아무 대답 없이 끊더라고요.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건가요, 그럼? 그게 아니고 저도 마약했지만은 그 당시 베트남에 같이 갔거든요. 한국에서 불법에 해피 보내려고 하셨습니까? 예. 해피 보내도 같이 또 진행했어요. 상민 씨랑요? 예, 그 공간에서. 아, 그럼 상민 씨도 해피볼룬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상민 씨는 마약 안 했나요? 마약을 안 했고 제가 마약한 시에 나갔어요 여자가. 그리고 제가 원sun 말이 있는데 자기가 미정이에 삭제를 안 했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계정에 삭제하고 했었으면은 지금처럼 안 됐을까 생각이 드는데 참 한편으로 좀 안타깝고요. 짱태욱 씨가 마약을 안 했으면은 계정 삭제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짱태우 씨는 그 당시 한 적이 없고요. 전에 말렸지만은 제가 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제일 피해자는 짱태우 씨인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또 얘기 드리겠는데 제가 짱태우 씨랑 같이 지냈잖아요. 네. 청테이프로 그 당시 짱태우 씨한테 제가 실수 하나 했어요. 약속이 안 지켰어요. 아, 그 이상민 씨가 폭행했던 그 사건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상민 씨가 짱태우 씨랑 장토끼 씨한테 이제 테이프를 전화했는데 예. 제가 묶은 걸 바로 풀었거든요. 주먹으로 맞았어요. 얼굴 쪽을 가정을 당했는데 잡혀올 때도 차에서 맞았고요. 제가 신고를 안 했기로는 상대해봤자 제가 흑구도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고를 안 했고요. 많이 불안했고요. 잡는다 뭐 한다 페이스북에 제보를 하더라고요. 정부서 자료를 보냈습니다. 왜 자꾸 귀에 갖다 대는 거예요? 아 소리가 안 들려서요. 현수 씨 기지가 지금 영상통화로 나가고 있어요, 인터뷰로. 일단은 그러면은 청테이프로 묶어서 이상민 씨가 폭행을 했다는 이야기고, 네 증인도 있고요. 태우 씨는 안 때리고 상민 씨만 때린 건가요? 태호 씨도 때렸어요. 때리기는. 상민 씨가 좀 많이 때렸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태호 씨는 그걸 인정을 했어요. 다음 날 그걸 좀 해주거나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요. 한민 씨가 저를 때린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걸로 뭐 고소하실 생각 있나요? 저는 뭐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데 반응이 보고요. 증인도 있으니까. 증인이 뭐 태우 씨인가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전화통화에서 상민 씨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사과였나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뭐에 대해서 미안한 건가요? 친구한 거예요. 갑자기 왜 사과를 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상민 씨에게 이상민 씨에게 할 말 없고요. 열심히 살길 바라고요.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드릴게요. 네, 주세요. 여러분들 저 마약했는데요. 다음 달 재판인데 혜민들 생각대로 아쉽게도 저도 이제 징역을 가지 않아요. 맞은 거. 집행유예 나오니까 천수야 징역 가라. 나는 헛소리 이제 집어치우시고요. 제발 제가 말할 테니까 우리 정배우 씨, 짱태우 씨, 점점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마약쟁이 씨. 네, 정배우 씨 꺼주세요. 네, 코카인 끊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 인터뷰인지 모르겠는데 폭행에 대한 폭로 인터뷰를 잠깐 했었고 마약쟁이는 걸러야죠. 점천씨 구독 취소 한 번씩 해주시고요. 추가로 할 얘기 있으신가요? 아 잠시만요. 한마디 말을 못했습니다. 배우님 바꿔주세요. 네네, 뭔가요? 창민 씨도 아가씨 다쳐가지고 인터뷰를 진행 안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저분이 당신 눈으로 직접 봤다 그러고 자꾸 일반 맞은 거하고 창테이프로 묶어서 맞은 거하고 차이가 크지 않나요?